안녕하세요. 노잼 광주 홍진실입니다. 최근 광주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 추진 계획과 함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인 유스퀘어를 인수하면서 수십 년간 광주의 랜드마크였던 지금의 광천터미널이 재탄생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란 건 알지만 그래도 수많은 광주 시민의 발이 돼주고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던 광천터미널, 이대로 떠나보낼 순 없겠죠? 그래서 노잼 광주가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광천터미널 유스퀘어의 7가지 사실 바로 알아보시죠. 구독구독! 우리가 몰랐던 유스퀘어 첫 번째는 알고 보니 아시아 최대 규모 터미널입니다. 과거 광주에는 대인동 시외버스터미널과 광주역과 NC백화점 건너편 고속버스 터미널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1992년 이 버스터미널들을 합쳐 만든 게 지금의 광천동에 있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이후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버스터미널인 건 유효하지만 개업 당시에는 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최대 수용인원 9만 5천 명 규모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 터미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시아 1등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2006년 리모델링과 함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이라는 딱딱한 이름에서 젊음을 상징하는 유스와 광장을 뜻하는 스퀘어를 합쳐 유스퀘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2015년 대대적인 2차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스퀘어가 어딘가요? 입니다. 광주 시민들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스퀘어. 다들 그냥 유스퀘어를 친숙하게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건가 하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유래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 커뮤니티 유저가 광주 야구 경기 직관을 위해 광주에 가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유스퀘어라고 오라고 했지만 이 유스퀘어를 유스퀘어로 잘못 알아듣게 됐고요. 지도 검색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도대체 유스퀘어가 어딘가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황당한 글로 커뮤니티 사이트 유저들이 빵 터지게 됐고요. 그렇게 광주 사람들에게도 유스퀘어라는 말이 전에 유행이 됐다고 하네요. 다음은 사라져서 아쉬운 CGV 아이맥스관입니다. 2009년 유스퀘어 문화관 개관과 함께 광주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CGV 광주터미널점. 이곳은 개장 당시 호남 최초의 아이맥스 상영관이 설치된 영화관이기도 했는데요. 신세계백화점 확장 및 터미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유스퀘어 문화관이 폐관하게 되면서 CGV 영화관 역시 올해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아쉬운 게요. 빵빵한 사운드와 이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던 광주 최대 크기의 상영관도 없어진다는 건데요.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CGV가 입점한다 해도 완공까지는 수년이 남았는데 너무 아쉽긴 하네요. 다음은 쪼그라든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광천터미널은 1992년 개장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이 4만 7천 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평균 12,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외버스 72개, 고속버스 14개, 총 86개의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이 숫자마저도 더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송정역 KTX가 개통되고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버스터미널의 이용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의 광천터미널이 이대로 무너질 순 없겠죠? 신세계의 터미널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정류장을 지하화하면서 기존 5만 5천여 제곱미터의 건축 연면적을 11만 7천여 제곱미터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사라져서 아쉬운 영풍문고입니다. 터미널 본관 동쪽 도착홈 부근에 위치한 영풍문고. 2006년 7월부터 영업을 시작, 광주에서는 유일한 오프라인 대형 서점의 명맥을 이어왔던 곳인데요.
현재는 도서 판매부터 문구, 펜시, 간식, 또 안경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교보문고 광주 상무센터가 들어오면서 광주 유일이라는 타이틀은 빠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책을 사랑하는 저 같은 광주 사람들의 많은 추억이 있던 곳인데 영품문고 사라질 거 생각하니까 서운하긴 하네요. 다음은 유스케어의 맛집입니다. 이곳 유스케어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당과 카페들이 무려 70여 개가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인기 맛집들은 어느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2층 식당가에 있는 애슐리 퀸즈. 학생들부터 커플, 가족들까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식사 시간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궁입니다. 담양식 숯불갈비를 판매하는 이곳은 숯불갈비는 물론이고요. 점심시간에만 판매하는 다양한 식사 메뉴들 역시 인기가 많아서 점심때도 항상 만석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급하게 버스를 타러 가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간편하고도 맛있는 끼니를 제공하는 곳, 바로 이삭 토스트입니다. 이삭 토스트는 뭐 너무 유명해서 설명할 것도 없죠. 저의 최애 메뉴는 햄치즈 스페셜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이외에도 벌써 영업을 종료한 무한 리필 놀부 부대찌개와 유스퀘어 초창기부터 운영을 하다가 없어진 롯데리아까지 정말 많은 맛집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추억하는 유스퀘어의 맛집은 어디신가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유스퀘어는 어떻게 될까? 입니다. 2024년 3월 광주 신세계가 유스퀘어 부지 및 터미널 사업권을 4,700억에 매입하면서 신세계백화점 복합 쇼핑몰 개발이 확정됐죠. 이후 유스퀘어 문화관이 폐관하고 뒤이어 여러 입점 매장들도 하나둘씩 영업을 종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기존 개발 계획에 따르면 백화점 구간, 터미널 구간, 주거 복합시설 구간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10월 광주시는 1단계와 2단계, 즉 백화점과 터미널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협상 조건을 발표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기존 신세계백화점 확장부터 버스 차고지 대규모 녹지화 및 터미널 지하화, 초고층 특급 호텔까지 이곳 광천터미널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지금의 광천터미널이 그립긴 하겠지만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빨리 다시 만나길 간절히 기도해야겠네요. 유스케어 안녕! 광천터미널 안녕!